하수 처리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사실 도시 진화에 맞춰서 발전해 왔습니다. 토지가 가진 그 가치가 가장 큰 도심에서는 과연 이런 하수 처리장이 넓은 땅 위에 있어야 하는가? 그럴 때 도심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지하라는 해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환경영업팀 정예은 프로입니다. 중동 하수상품 민자사업 쪽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EPC 실시간 트렌드 이번화 주제는 지하화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사실 도시 진화에 맞춰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발전에 따라 왜 지하화로 수렴되는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처리 기술은 종종 발전이 없는 기술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 현대의 화석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물리학적 처리만 있었던 것에 비하여 환경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 그리고 고도 처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기술은 도시 환경에 제일 잘 적응한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 기술은 총 4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전처리 단계는 물리학적 처리 과정입니다. 스크린, 침사 설비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오염물질 그리고 모래 같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의 핵심 공정인 생물학적 처리 단계입니다. 기존 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물, 질소, 인 같은 요소들을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혐기, 호기, 그리고 무산소 이런 공정을 반복하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하수 처리의 핵심적인 공정으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여기서 제거되곤 합니다. 이후 3차 처리, 고도화 처리는 앞전 생물학적 단계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인이나 그리고 나머지 미세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최근 강화된 환경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하수 처리장이 추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처리 단계는 자외선 소독 또는 염소 소독, 소독의 단계로 잔여 병원성 물질을 여기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처리수는 자연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관계용 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수처리 기술은 거의 100년이 다 된 기술입니다. 과거의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은 더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는가에 좀 방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좁은 면적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가 답이 되었습니다. 기존 미생물을 어떻게 더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생물학적 요소들을 없애는가 그리고 더 빠른 슬러지의 침강 속도 그런 부분을 통해 최근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에서 더 많은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플랜트 전체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진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한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가진 그 가치가 가장 큰 도심에서는 과연 이런 하수 처리장이 넓은 땅 위에 있어야 하는가? 그럴 때 도심에서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지하라는 해법입니다. 네, 있습니다. 서울, 도쿄, 홍콩, 싱가포르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좁은 부지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들의 하수 처리장은 더 이상 외곽의 혐오시설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인구 증가는 하수처리 수요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런 증가한 하수처리 수요에 대한 해법이 바로 지하화 하수처리장입니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하수시설의 시각적 거부감을 효율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지하화는 초기 시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부의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공원 이런 주민 편익시설을 통해 사회 인프라로서 도시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수처리 시설은 비용시설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이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삼성 E&A에서 수행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용인 수지 레스피아입니다. 죽전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이 밀접한 곳에
이런 하수 처리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주민의 반대로 신규 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던 용인시에게 삼성 E&A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시설은 전면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최초의 지하 사례이자 그 당시 한국 최대의 민간 투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은 전면 지하와 상부에는 문화 체육시설로 입지전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네, 레스피아라고 불리는 하수처리장은 수지 레스피아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 E&A가 용인에 총 12개의 하수처리장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면 지하화 시공하였습니다. 이 12개의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의 위치, 환경 규제, 처리장의 수요에 따라 공정, 상부 시설, 그리고 운영 방법까지 전부 각각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무인 통합 운영시설입니다. 지역 겁전 처리장이 무인 운영시설을 관할하고 있고 수지 레스피아가 메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운영 인력으로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삼성 E&A는 단순 EPC 컨트랙터를 넘어 운영 그리고 사업 개발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토탈 디벨로퍼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리야드, 네옴, 그리고 UAE의 두바이, 아부다비를 보면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도시 발전은 인구 밀집과 도시 팽창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서울의 서남,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예전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증가에 따라서 외곽에 위치했던 재생센터들이 결국엔 도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중동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긴 수명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했던 합리적인 선택은 미래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의 하수처리장 시설이 도심에 위치하게 될 때 지하화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됩니다. 최근 사막기후에 중동에서도 잦은 폭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를 처리하는 것도 하수처리장의 몫이라면 결국 이런 현대화 처리장에 대한 수요가 중동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하수처리장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성립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정직한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E&A의 지하화 하수처리장 실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삼성 E&A는 개발사이자 시공, 운영사로서 초기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각 지역, 각 도시에 맞는 최적의 지하화 하수처리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